박지원이죠. 자, 우리 박지원의 호질이 아니더라도 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 배경은 좀 알아둡시다. 자, 이 사람 조선 후기 자, 실학자고 이 사람이 쓴 대표작이 이제 뭐 양반전이나 자, 요런 이제 호질 요런 작품들 많이 씁니다. 자, 그 사람 자, 조선 후기 실학자는 민본주의에 근거를 해서 이제 부정적인 양반들의 모습을 부정하게 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자, 이 박지원의 작품은 자, 양반의 위선에 대한 자, 풍자를 기조로 하는 작품들을 많이 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여기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자, 요 제목이 호랑이 호자에 질타하다의 질을 쓰거든. 그래서 호랑이가 혼낸다는 거야. 자, 그럼 그 혼냄의 대상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양반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양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자, 다른 유형의 위선적인 인물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문제는 애석하게도 이제 1, 2, 3, 4까지 봐도 자, 보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리고 있는 요거 정도가 이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요걸 들으시고요. 자, 우리 312쪽으로 갑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 하던 북곽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자, 먼저 북곽 선생 자, 세모 칠까요? 자,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쓰는 거 보니까 자, 이 친구가 양반으로 그려지는데 자,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 자, 동리자라고 하는 아녀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자, 과부야. 자, 그리고 수절을 하는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대. 야, 수절이 뭐냐? 우리 춘향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치? 한 남자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요런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자. 자, 근데 과부는 뭐죠? 남편을 잃은 사람. 자, 조선 후기에는 당연히 재혼은 돼요. 재혼은 되는데 자, 동리자는 내가 열렬합시고 난 남편을 잃었지만 끝까지 남편 하나만 바라보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마을에서도 그걸로 유명하니까 마을 어기 입구에 이 사람은 열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문도 막 세워주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와 밀회를 나누다가 자, 이 무슨 말이니? 자, 둘이 몰래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자, 좀 뒷배경이 신기한 사람이야. 동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서는 과부의 수절하는 수절과부로 알려져 있는데 자, 뒤를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이 동리자가 자, 아들들이 있거든. 지금 여기 수록분에서는 언급이 아예 안 되는데 자, 이 아들이 총 5명이 나와. 자, 5명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결과는 자, 이들의 성씨가 모두 자,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성이 다 다르대. 한 명은 김씨, 한 명은 홍씨, 한 명은 최씨, 한 명은 이씨, 한 명은 뭐 예를 들어 나씨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5명이야. 아빠가 5명. 자, 아빠가 5명이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다 아들이래 또. 자, 걔네들을 키우고 있다는 소리는 자, 이 동리자가 과부는 맞지만 자, 수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지. 자, 이걸 또 하나의 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평범한 여자, 아녀자들도 자, 위선적인 인물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자, 북곽 선생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이미 끝났어. 자, 과부로 알려진 수절하는 여자랑 연애를 몰래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밀회가 뭐야? 몰래 연애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미 자, 이 사람도 자, 위선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다고. 자, 그리고 아들들한테 발각이 돼요. 자, 이때 위에 보세요. 5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자 북곽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자, 여기 상상하면 좀 웃기다. 자, 밑줄 쳐볼래?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면서 문 밖으로 나가 달음박질 치다가 자기가 이제 마을에선 되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유학자로 알려져 있거든. 자, 근데 이 동리자라고 하는 여자랑 몰래 연애를 이제 하다 걸린 거지. 자기 아들들한테, 그지? 자, 이 동리자의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자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인 척을 하는데 이제 한쪽 다리를 목에 걸어. 난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못 걸겠는데 걸고 막 귀신을 에 하면서 이제 막 나가는 거지. 자, 이 장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북곽 선생은 자, 희화화의 대상으로서 자, 풍자가 일어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고. 자, 이어서 보세요.
자,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 하필 그 안에는 똥이 가득해. 그래서 똥범벅인 채로. 자, 장면을 계속 상상해봐. 자, 그는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까, 자, 호랑이, 동그라미 칠까요? 자, 메인 인물이 나왔죠. 자, 인물이라기엔 이제 동물이긴 한데, 자, 이제 이 북곽 선생과 자, 호랑이의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자,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 봐봐. 자, 북곽 선생은 원래 사람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잡아 먹을 수 있지, 그지? 자, 근데 나 같아도 먹기 싫겠다. 북곽 선생이 이제 다리 하나 건 채로 하다가 똥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똥범벅이야. 먹고 싶진 않아. 그래서 코를 감싸지면서 뭐래요? 자, 구역질을 하면서 코를 싸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밑줄. 자, 이거 이중적인 의미겠죠? 똥이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자, 이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호랑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양반에 대한 자,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자, 부정적인 평을 가진 사람이겠죠. 자, 근데 이건 사실 누가 하고 싶었던 말? 박지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 호랑이가 자, 일종의 작가의 자, 대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가의 대변인. 자, 이어서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3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자, 이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쫄았죠. 자,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재앙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아들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세를 본받고, 자, 이름을 신룡과 나란히 하시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같은 공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 뉘앙스 봤을 때 지금 북곽 선생이 자, 호랑이한테 목숨을 구걸하듯, 자,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아첨이라고 하겠지. 자, 호랑이를 엄청 띄워주고 있다고.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근데 호랑이가 꾸짖어. 이게 제목인 호질이죠, 호질. 자, 밑에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자, 내 들이니. 자, 여기 밑줄. 유란 족속은 유라하다더니.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할 때, 자, 유는 유다라고 해요. 자, 한자를 굳이 쓰진 않겠지만 여기 한자가 다르지. 자, 우리 유교할 때 그 유 있죠. 이게 요 한자를 씁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나오는 유 있지. 이게 아첨하다라고 하는 뜻의 유야. 자, 그러면 자, 유학은 자, 마치 아첨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 일종의 이제 언어유희죠. 자, 언어유희를 통해 자, 유학자들은 다 이러니? 라고 자, 풍자와 조롱을 일삼는 거지. 자, 풍자적 의미로서의 언어유희입니다. 이거도. 자, 너는 평소에는 세상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이 내게 씌웠다. 자,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냐. 무릇 천하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약하다면 인간 성품 역시 약한 거고, 자,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자, 너희들이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고, 자, 여기서 오상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뒤에 보면 사강에 있기는 하니 사강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자,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품을 순종치 못한 자들이구나. 오품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 3개 있죠. 오상, 사강, 오품. 전부 다 유교적인 도리들을 뜻해. 우리 뭐 삼강오륜 하던 그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애들은 자, 전부 다 이제 자, 육아의 도리라고 정리를 할까요? 자, 근데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품을 순종치 못한 자들이 그러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 먹바늘, 도끼, 톱이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자,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구나. 야, 밧줄, 먹바늘, 도끼, 톱. 자, 요런 것들은 자연이든 동물이든 무언가를 파괴하는 대상들이야. 자, 이걸 통해 뭘 하나 보자고. 자, 밑에 보세요. 자,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이로부터 이와 같은 형구가 없으니, 자, 여기 형구라고 하는 게 형벌의 도구예요. 형벌의 도구. 자, 이것만 봐도 호랑이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다지 않을손가. 자,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구걸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 지금 호랑이의 논리는 뭐냐면, 자, 호랑이 본인과 자, 인간을 대조를 해. 자, 인간들아, 너네들은 그런 잔인한 형구도 구비해 놓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다. 자, 그럼 차라리 내가 더 낫지 않냐.
자, 내가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할지언정 사람들은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런 거라고 계속 비교를 해요. 자, 밑으로 좀 쭉 내려가 볼까? 자, 이런 말도 하지. 자,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자, 완전 길길이 날뛴대. 왜? 노루나 사슴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 근데 말이나 소는 사람들이 키우고 자, 이걸로 농사도 짓고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들인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지키려 한다. 이것도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지.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되겠냐 풀어줘야 되겠냐 라고 하지. 위협을 합니다. 자, 다음 장. 자,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합치면요 도적이지. 자, 이 얘기를 왜 하겠냐.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늘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진짜 도적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 사람들끼리 이익을 다투는 모든 행동을 자, 마치 도적이다 라고 평을 하는 거지. 자, 결국 호랑이가 바라보는 또는 작가가 바라보는 인간들은 자, 죄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니 인륜의 도리를 논하면 말도 안 된다. 자,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꿀을 채취하고 그리고 누에 고치로 이제 옷을 만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누군가에서 빼앗는 도적의 일이다 라고 지금 일컫는 거죠. 자, 그렇게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자, 너희는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한다.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한 가지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에 좀 연속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셔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자, 지난해 한 10번째 줄쯤 내려올까? 자, 지난해 관중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자, 그에 앞서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백성들이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자, 춘추시대에는 전쟁이 더 빈번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 가뭄 알지 못하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자, 그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이 이해도 병들지 않는다. 자,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자, 그 뒤에 보면 가죽의 아름다운 모양을 보면 문을 과시할 수 있고 자, 밑에 보면은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을 하는 것은 무. 자, 다음 이유와 유준에 생겨진 호랑이를 보면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자, 문, 무, 효. 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자, 말개미 등과 이제 나누어 먹으니 인. 자, 다음 마지막에 상을 당한 자도 먹지 않으니 의. 도 다 이루어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야? 자, 사람이 지니고 싶어하는 문무 그리고 효, 인, 의. 자, 요런 긍정적인 것들을 호랑이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결국 호랑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건 이 작품이 호랑이가 긍정적이야를 알리는 게 아니고 호랑이와 이 긍정적인 호랑이와 대조되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덫과 함정으로도 모자라서 더 잡으려고 하고 자, 바늘이니 줄창 날없는 도끼 세모 자, 이런 이제 무기 등이 생기고 자, 포란 물건이 있어 터뜨리면 소리가 화학을 무너뜨릴 듯하고 그러니까 무기도 만들고 이제 화약으로 쏘는 대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살상을 하고 자, 다음 그것도 부족하여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여기 잘 읽으세요. 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교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든대. 자, 털을 모아가지고 자, 뾰족하게 이제 악교풀이라고 하는 걸로 고정을 시킨대. 자, 그리고 자,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채 못했는데 자, 그걸 오징어 거품에 담아. 자, 그리고 이제 종횡으로 치고 배더구나. 이거 뭐겠어? 이렇게 생긴 거. 붓이라고, 붓. 자, 인간들을 무기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자, 붓으로 글씨를 휙휙 써가지고 휘어지면 창 같고 날카로우면 칼 같고 예리하면 검 같다. 우리 요런 말 있잖아. 총은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요 말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건 그런 무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살상 무기 뭐 그런 것들로도 할 수 있지만
자, 붓으로서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해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자, 이 붓으로서 아첨을 하고, 자, 또 모함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자, 실제로 지금 북각 선생이 호랑이에게 하는 건 아첨뿐이지만, 자, 붓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아첨도 할 수 있고 모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라고. 자, 북각 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2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자,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제기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자, 궁벽한 땅에 천한 시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죠. 그지? 자, 그러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는 거지. 가고 없는데, 자, 밑에 보면은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자, 농부의 동그라미 쳐볼래? 자, 호랑이는 이미 없어요. 호랑이는 이미 가버렸고, 자, 북각 선생은 똥칠갑을 한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방금 딱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농부 한 명이 오지. 그럼 농부는 지금까지 호랑이와 북각 선생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 자, 그러면은 북각 선생을 보는 이 농부는 가까이 다가가서 똥범벅이 됐다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자, 딱 엎드려서 뭔가 이제 길가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자,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더군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경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나는 하늘에게, 자연에게, 이제 이런 땅에게 감사해. 그래서 난 절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허세 부리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농부가 해주는 역할은 뭐다? 자, 이 북각 선생이 가지고 있는, 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 강조해 준다고. 자, 그러면 아까 호랑이한테 목숨 구걸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 그냥 아첨일 뿐이었고, 사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북각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 위선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선은 이런 거지. 실제로 북각 선생은 이제 인의 예지와 같은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 요거는 북각 선생뿐만 아니라, 자,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자, 싸잡아 비판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잠깐 들어왔지만 동리자라고 하는 이제 수절 과부와 밀회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도, 자, 이 북각 선생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자, 우리 1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답이 3번이었죠? 자, 볼까? 자, 북각 선생이 호랑이의 말을 듣고 난 후 엎드리다 머뭇거리다 2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린 것은 자신이 호랑이의 말을 따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자, 호랑이의 말을 따르면 잘 살아야 돼. 그치? 근데, 자, 이 잘 사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니고, 자, 말 그대로 호랑이의 말을 듣고 아첨하는 내용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건 농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볼 수 있으니까. 자, 이어서 2번도 3번이네요. 자, 볼까? 자, 3번. 자,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 인간이 드러내는 태도를 대비하여, 자, 은혜가 있는 동물들을 함부로 저버리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이래. 야, 노루 말은 잡아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근데 말과 소를 잡아먹으면 막 길길이 날뛴대.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은혜가 있는 동물들은 말과 소예요. 인간 입장에서. 자, 그것들을 함부로 안 저버리지. 오히려 안 저버리려고 분노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3번. 자, 기역, 니은, 디귿인데, 자, 요약하자면, 자, 기역은 어떤 동물들을 많이 잡기 위한 도구들. 자, 니은은 무기들입니다. 디귿은 붓이네요. 자, 얘네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또 3번으로 갈까? 자, 디귿, 붓입니다. 창칼, 검극, 화살, 활시, 이 병기는 모두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로. 자, 요것도 언급은 됐네요. 자, 작가는 이 병기가 사용되면 전쟁의 참혹함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쟁의 참혹함은 조금 더 간 내용이고, 자, 여기서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딱히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사람들이 서로를, 자, 해친다라고 하는 이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자, 이걸 전쟁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애초에 이제 붓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자, 다음 4번 보시면,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라고 합니다. 자, A는 이제 아첨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B는 호랑이가 인간과 대비한 이제 인간과 자신을 대비해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런 것이 없구나라고 이제 에둘러 인간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자, 자, 2번 보시면, 자, A가, 자, 호랑이를 신용과 비슷한 수준의 존재로 축혀 올라 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면, 자, 이 찬양은 아첨이죠. 자, B는 호랑이의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 호랑이의 문무와 성품이래. 자, 아까 우리 B 부분에 나왔죠. 자, 문, 무, 효, 인, 의. 자, 요 5가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걸 문무와 성품이라고 보시는 거 문제가 없네요.